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나 어제 진짜 화가 났어. 윤석열이 안보태세 점검했다더니 8월달 휴가 때도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를 쳤는데 골프장이 왜 문을 닫고 잔디도 정비하고 하는 그 그렇죠. 기간이 쉬는 날이죠. 그때 문 열어 해갖고 골프 쳤다는 거야. 아니 혼자 이거 진짜 뭐 이런 휴장한 군 골프장 열어 라운딩. 안보 휴가라는 해명 무색. 아니 무법자예요 무법자 그냥 야 문 열어. 지 맘대로 해요. 아니 그 미리 좀 이렇게 예약해도 되잖아요. 근데 2달에 한 번 쉬는 날 꼭 이렇게 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를 진짜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로지 골프 칠 때만 대통령님 나이스 샷 이것만 즐기다 보니까 골프 지금 거의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왜 지난번에 골프 친 적 없다고 하다가 뭐 10년 전부터 골프를 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8년 전. 8년 전인가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8년 동안 골프를 치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골프를 치냐. 이거는 트럼프와 외교를 위해다. 이런 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런 개소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8월 8일 날 충남 계룡시 구룡대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에도요. 2023년에 경남 진해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뭐냐면 체해병 사고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잼버리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왜 저렇게 윤석열은 부동시여서 군대를 간 적이 없는데 저렇게 부대를 찾아가나 했더니 골프를 치기 위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브리핑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윤석열 계룡대에서 안보태세 점검하며 4박 5일 민생휴가 마무리. 야, 그 안보태세 점검한다고 군부대를 가서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실제로는 골프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장 점검을 간 거네요. 그래서 제목을 안보 휴가라고 했죠. 이런 짓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골프 친 가서 거죠. 그 골프장이 무슨 뭐 정비하고 이러느라고 문을 안 여는 사이에 문 열어 해가지고 골프를 쳤다 왔다는 거고 최근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전용 카트까지 쓰고 잔디 위를 질러다니고 이거 KTV 진짜 이 썸네일 너무 이거 너무 비열하네요. 지들은 뭐 뭔가 뭐 이런 거 군인들이 많이 하는 운동 하는 척 하면서 골프 치고 말이야. 강제로 문 열어가지고. 아니 근데 대통령 그 사진 뉴스에 들어가면 윤석열이 저렇게 장병들을 격려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배 나온 저 허연 티셔츠 입고 농구 하는 거 사진들 다 족구 올라왔습니다. 같아요, 족구. 예, 아니, 족구도 근데 하고. 너무 위선적이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자기 골프 치는 사진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잖아요. 응? 이게 이제 저 골프장 사용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게 7월 달입니다. 7월 달이요. 근데 결국 골프 친 거는 8월 8일이에요. 8월 8일 날. 원래 이제 군 골프장은 그때 이제 정비 기간이어서 문을 안 여는데 문을 열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최근에 트럼프 당선에 대비했다는 게 7월 달부터 지금 일이 점을 쳤다는 건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트럼프 아들 한국 갔다 갔는데 트럼프 아들 안 만났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뭐예요? 트럼프를 대비했다는 건 쌩 거짓말이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장남 아닙니까? 근데 안 만났다는 거예요? 예. 아유. 야 특이한 새끼 진짜. 아니 그냥 저 혼자 그냥 집구석에 가 있지 왜 국민들까지 힘들게 하죠? 진짜 이제 짜증이 나는데요. 정말 독특한 캐릭터예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부단님 독특하다라는 표현을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독특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윤석열이 죄송하면 너무 쓰레기예요. 표현이 너무 안 됩니다. 변태와 엽기죠. 이거는 변태라고 이건 진짜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의무 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정말 이런데 갈 때만이라도 위선적인 모습 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칠삭둥이 이런 타령을 했는데 저는 진짜 윤석열을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생명이 태어나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좀 잘하든가 말이야. 가가지고 그냥 자기 즐기려고 가가지고 위선적인 행태나 보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골프 치러 다니면 되잖아.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돈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까운 모양이에요. 그런 거야? 와이프가 줘야 되는데. 하긴 명태균이한테도 그 뭐 몇 억 되는 비용 안 줘갖고 툭 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김영선이 선물이 다니게 준 거 아니야. 아니 그 골프를 오늘 또 그 국방위에서요. 국민의힘 새끼들이 제일 비열한 게 그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매일 골프를 쳤는데 뭔
매일 골프를 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툭 던지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완전 다 발끈해버려요. 지가 봤어? 매일 골프 쳤는지 안 쳤는지 봤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는 얘네들은 하여튼 내가 보기엔 정신병자들 맞아요. 맞아. 윤석열이가 주말에 골프 친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골프 친 게 들키니까 트럼프 외교 문제라 그러는데 지금 7월 달부터 그 지랄을 또 이제 시도를 했었다고 하면 이미 트럼프 당선이랑 아무 상관없는 트럼프 당선이 11월 5일인데 그 거짓말을 하고 트럼프 이제 골프장 가서는 갑질을 하고 결국 실제로 트럼프 장남을 안 만나고 윤석열 그 집권 초반에 그 하원 의장 있잖아요. 안 만나갖고 내시 난리 펠로시. 났었잖아. 예. 펠로시.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안보 태세 중에 취소된 그 시간대 가서 골프 쳤고 그 휴장일날 가가지고 장병들 다 출근시켜서 언제 그렇게 골프 쳤습니까? 그러니까 미친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그냥. 이자들은요 봉화 사저도 아방군이라고 굉장히 막 비방하고 놀렸던 사람들. 아니 그 여기서 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이, 나 씨.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윤석열을 아무리 지지하고 해도 이윤정이 말씀처럼 저거 그냥 쓰레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저런 애들이 어디 있었냐고 지금까지. 박근혜 이명박도 저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변태와 엽기죠. 와 진짜 이게 진짜. 휴장한 군 골프장 열어서 라운딩. 아니, 진짜 꼴보기 싫어. 안보 테스트 점검했다. 이미 이제 본격적으로 한 발 더 나가 봅시다.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7월 15일 날 2023년입니다. 예. 작년이에요. 예. 여러분 그 윤석열이가 나통과 갔다 오다가 비행기 돌려갖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들어갔던 그때 기억도 한국에 나시죠? 비가 되게 많이 왔을 때 뭐 대통령이 가서 해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개소리 했어 하면서 우크라이나 갔죠. 우크라이나 군수물자 지원 확대 생즉사 사직생연대라고. 너나 가서 그럼 용병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아니 저 진짜. 이야기를 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현재까지 누구만 의지하겠습니까? 윤석열만 바라보고 이번에 그 사람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사가 보냈잖아요. 예를 들면 저게 이제 다 우리가 또 뭐 속에 꼼수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크라이나의 생즉사 사직생은 무려 심지어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에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을 걸로 하면 살 것인데 그런 마음을 야, 연다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윤석열 지지하신 분 계시면 1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이 죽고 살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해가지고 삼부토건이나 주가가 살면 모를까? 주가를 살리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이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런 거야? 별 그지가 발사겼대. 그래서 젤렌스키는 오직 윤석열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왔어.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오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게 상황이 바뀌었거든. 그 왜 상황이 바뀌었냐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지금 치열한 이유가 전쟁이 끝나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 지원한다고까지 이야기 나왔잖아. 무기 지원까지 군수물자가 아니라 무기 지원한다고 나오니까 이제 그 유럽 같은 데는 발 빼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무기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왔어 받아가려고. 그러니까 난처해진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생즉생 사직세 얘기하면서 지금 무기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윤석열이한테 갱신을 하는 거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 저 새끼가요. 개그맨 출신으로 정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지금 이미 끝났어야 돼. 한국의 구체적인 무기 지원 요청서를 보낼 것. 뭔데? 빚진 거 있어?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 전쟁이 끝나면은 쟤는 끌어내려질 거거든요. 오직 지금 자기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쟁 그러니까 유지밖에 지금 없습니다. 분위기가 트럼프 눈치 보면서 지금 정부 관계자가 말입니다. 아직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가 결정되지 않았다. 말을 말든가. 생즉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트럼프 주변에서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정전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윤석열 말 한마디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실없는 나라가 됐고 지킬지 말지 가치 외교. 내가 보기 정신병자들이라고 봐요. 한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다음 네.
우크라이나 전쟁발 가짜뉴스에 논의할 한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정세현 장관님과도 방송을 하지만 국정원발 가짜뉴스가 겁나게 나온 거예요. 한국이 우크라이나는 전에 뛰어들려고 사실은 국정원이 북한군이 거기서 뭐 몇 명이 죽었네 죽었다. 참전했네 맞네 다 가짜뉴스였다고. 아직까지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건 없어요. 국정원이 던지는 것뿐이죠. 국정원 밝히사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군이 뭐 통신병인지 무슨 무슨 물자병인지 뭔지 몰라. 전투병인지 모르는데 국정원이 계속 영상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를 내면서 그게 이제 에스컬레이터 되면서 윤석열이가 이제 그러면 우리도 참여해야 뛰어들어야지 된다. 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발 전쟁발 가짜뉴스 되니까 지금 어쨌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도와줘야 될 윤석열이 한 말이 있으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쪽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또는 무기 지원해줘서 한국에 얻는 이익이 뭐냐고. 재건 사업이나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쫄딱 망한 나라한테 재건 사업하면 그거 돈이 지금 들어와요?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돼가지고 한 10년 20년 지났어. 그때부터는 돈이 좀 들어오려나? 해외 사업도 저분 삼부토건 주가나 띄우겠죠. 여러분들 다시 기억 상기시켜 드릴게요. 국회에서 한기호가 신원식한 때 우크라이나 통해서 북해군을 폭격하고 그걸 심리전으로 쓰자 했던 신원식이 냅했던 바로 그 문자 기억하시죠? 얘네들은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북한도 견제하고 가짜뉴스로 우리가 뭐 이득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일종의 저게 나중에는 계엄령까지 이어집니다. 전쟁이 위험이 있으면 뭐 민주당 등 촛불행동 등 해가지고 촛불 집회하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 못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항의하면 계엄령 선포하고 윤석열 유지하겠다 요거란 말이에요. 그 플랜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 역시 똑똑해. 오늘 거래소 가서 뭐라 그랬냐. 거래소 찾아 꼭 집은 삼부토건.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다. 그렇죠. 전형적인 주가 조작 네. 맞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뭐 상법 개정안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가 폐지되고 나서 가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보여줍니다. 저렇게 그래프를. 저기 이재명 대표님은 그래도 저거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안 올라갈 수 있는 주가는 없습니다. 저는 이건 주가 조작의 정말 탑 오브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건 사업하는 건설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튀는 건 삼부토건이었어요. 왜? 건설회사가 500개 막 1000개 그래요. 그중에 삼부토건은 저 밑에 있어. 나머지는 다 대기업들이에요. 하물며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적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본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만 있어요. 삼부 체크. 한번 체크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네. 윤석열이가 그 유럽 갔다 오다가 우크라이나로 비행기 방향을 돌려서 그때가 어떨 때였냐면 작년에 비가 많이 내려.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난리가 났던 시기에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뭐 대통령이 간다고 뭐가 해줄 거 없다고. 해줄 게 없다고. 우크라이나에 가면 뭐가 됩니까? 그럼 왜 간 거야? 삼부 토건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던 원희룡이까지 가서 한국이 재건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재건 사업에 뛰어들 기업들을 어떤 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재건 사업할 기업들을 무슨 뭐 공개 모집한 것도 아니고 지들이 정했는데 삼부토건이 끼어 있어. 삼부토건은 김건희랑 관련 기업이고 예. 삼부토건은 윤석열이가 검사 시절에 골프까지 같이 쳤던 조남욱하고 연관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게 발표되니까 주가 조작이 딱 된 것처럼 느껴서 이 대표가 오늘 그거 확증해 준 거예요. 주가 조작이라고. 삼부 체크. 주가 조작 스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고 대통령이 정책으로 하고 대통령이 하겠다고 해서 안 올라가는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가 조작에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명태균 씨도 심지어 대통령 국내 기업 방문 일정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혜경 씨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 아주 그 주가 조작 범죄 의혹이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굉장히 나라의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라 망하는데 일조하는 공범들입니다. 생각 한번 해봐요. 삼부토건이 뭔데.
이종호, 김건희와 주가 조작 공범이 들어있는 방에서 삼부 체크란 말이 나왔는데 그 삼부 체크란 말이 나온 것이 그냥 있는 이야기예요? 주가 조작인 거지? 저 이종호가 누굽니까? 주가 조작했던 사람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참여했던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종호랑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랑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윤석열 찍으신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 그거 모르신다니까요.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진짜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삼부가 뭔데. 삼부가 윤석열, 김건희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냥 기술력이 뛰어난가 보다 하지. 뭐예요? 그럼 뭐 이래 지금 대한민국의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나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가서 돈을 번다는 보장이 없는데 실제로 주가만 올라서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만 이익을 본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명태균 게이트에서 두산 뭐 원전 기업 주식 갖고 있으면은 뭐 몇만 원까지 오를 거다. 이 지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직 어르신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 투기는 만국병이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막 그 개발 예정지에다가 땅 사놓고 막 이런 과정이 벌어지면 지금 현대에서요 검사라고 하는 대가리들 보면은 상당수가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주로 어디를 이제 그 검사 그만두고 가냐면은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회사의 사회이사 이런 걸로 가요. 그렇죠. 그 한동훈이 장인도 주가 조작 의심되는 회사의 사회이사였잖아요. 쌍방울도 그렇게 영입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평에 최은순이 땅을 사가지고 땅 소위 형질 변경해가지고 농지를 아파트 지으는 그 스킬 하나 아직도 있어. 아직 개발지가 좀 남아있는 경기도 같은 데는 아직도 내가 보면 무궁무진해. 네. 그리고 주가 조작하고 이걸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매간 매지. 네.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윤석열 지지하신 분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본인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난방비도 제대로 못 내는데 알바비 준다니까. 거기 나가서 이제 앉아 있어. 그게 주말에 가면은 서울시청 옆에 그 점구하고 있는 그 노인들이랑 똑같은 분들이세요. 가가지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외치는 그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사실은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적게 왔으면 만의원 영상을 들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 와 저렇게 많이 왔다고 직접 가봤더니 몇 명 없었어. 근데 전광판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돈 누가 됩니까? 자 오늘 윤석열, 모교,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시국선언을 했어요. 전 문구 한번 보세요. 영혼 없는 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이 아닌지 죄스러운 마음이다. 아, 성찰이 느껴집니다. 아니, 부끄러운 이야기죠. 서울대 교수 연구자 525명 죄스럽다라면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4,300명을 넘어갔어요. 조만간 5,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수구 보수 언론이 그런 헤드라인을 걸어요. 전체 교수 중에 몇 %밖에 안 된다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거나 구구거나.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해놓은 뭐 업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막 서울대 그러면 엄청 똑똑하고 막 되게 큰 것처럼 보였는데 야 서울대 나와서 검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등신도 있더라라는 그런 거를 알려준 게 바로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얼마나 악랄한 집단인 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악랄한 사람들인지는 몰랐어요. 악랄하기도 하고요. 똑똑하지 스마트하지 않고 되게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고려대에서 침묵 끝내자. 윤석열 퇴진. 학생들도 대자보 릴레이. 요즘에는 학생들이요. QR코드를 갖고 합니다. 시국선언을. 그러니까 서명하는 걸 있잖아요. QR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똑똑한데요? 그 학생회 게시판에다가 윤석열 퇴진 글을 쓰게 만들어요. 일종의 서명이죠. 그
제일 멋있었던 건 저 헤드라인이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의 분노. 내 무기력함이 덤이었다. 내가 그 말이야. 대한민국의 기회주의자 여러분. 정우성 때리세요. 마음에 안 들면. 잘못한 거 욕 먹어야지. 그렇죠. 정우성 때리는 것보다 더 세게 윤석열을 때리셔야죠. 그런데 사람이 이런 거요. 아직도 역사 속에 교훈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도 끌어내리고 우리 역사에 뭐 민중혁명은 성공한 게 없다 그러지만 전두환도 결국에는 장기 집권 못하고 내려갔던 거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힘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왜 그렇게 무기력해요? 뭐 우리 같은 사람 무슨 뭐 별에서 왔어? 여러분들이 우리랑 똑같은 마음일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안 됐겠지 아예.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정우성만 때리고 있을 때 윤석열 같은 것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오늘 오늘이 아니고 저거는 내일입니다. 내일. 중앙대 동문들,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동문들이 또 시국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우성 때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정우성 때리는 것보다 더 세게 윤석열을 때려야 되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과 혼외자를 낳은 것은 누가 봐도 차이가 있잖아요. 정우성은 자신 본인의 문제고 지금 푸나님께서 윤석열을 때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유시민 작가가 뭐 방송에 나와서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윤석열을 때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지금 위태롭거든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뭐 롯데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IMF 때도 그렇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또 금융 같은 거 문제가 생기는데 되게 언론들이 쉬쉬합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특히 워낙 명태균 같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제 이야기가 지금 약간 좀 뒤로 처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롯데월드 문제 보면서 그리고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뭐 연체율은 더 늘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우리나라의 그 근간이 흔들어지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정우성 보면서 정우성을 욕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아까 댓글창도 보면 내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정우성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우성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정우성이 이를 때리는 만큼 윤석열이 이를 때려라 이야기하는 건데 온통 댓글창은 그런 식인 거야. 정우성이 뭔 잘못했냐.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우성이 잘못했다 안 했다 이야기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정우성이 잘못했다고 볼 때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왜 윤석열 못 때리냐고 묻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정우성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왜 말꼬리를 잡아? 사람들이 말이야. 넘어가고 지금 민주당 집회 네. 광화문 앞대로 오후 5시. 아유, 내가 봤을 땐 이번 주에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이번 주 기대되네요. 지난주에 정말 광화문에서 명동까지 꽤 긴 거리인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그 행진에 이재명 대표님이 끝까지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님이 가면 인파가 몰리잖아요. 근데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리고 5시고요. 촛불행동 집회는 3시에 있으니까 저기 1시간 정도 하고 30분 걸어가면 딱 어울려요. 네. 바로 걸어가면 바로 한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한번 돌아서 갑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집회에 대한 홍보였고요. 일단 두 분은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민수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출발한 지 한 10분 됐어요. 네. 그 사이 동영상 보시면서 진짜 한민수 괜찮아요. 한번 인터뷰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갈게요. 네. 자, 두 분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넘어가시면 안 돼. 읽어드릴 거 못 읽어드렸어.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한뚜껑은 새가슴이라 혼자는 아주 못해요. 구자영님. 다음에 꾸릉꾸릉님 빨리 대선 투표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지난 대선 때 투표하고 어찌나 뿌듯하든지. 박미선님 새날 적게나마 후원 릴레이 해볼까요? 죄송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오키님 박미선님 잡기해요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자 배터리 TV님 건의 특검 거부하면 명신 특검 추진해라 하셨고요. 푸른바다 A님 한 잔으로 목 좀 축이세요 하셨고요. 땡큐요. 감사합니다. 토마호크님 기아 자동차 화성 공장 폭설로 공장 지붕 무너져 이틀째 생산 중단. 아이고 참. 자 이병진님 안녕하세요 푸나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올해 47세인데 지금까지 저를 지켜준 건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매일 매번 운동할 때마다 죽을 것 같은 심정과 이건 못 이겨내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상황도 똑같다 하는데 지금 포기하면 적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거라 생각해 포기 안 합니다. 참고로 IMF 때 어둠의 세계로 안 간 게 이 운동입니다. 지금도 포기 안 하는 게 이 운동과 한 줄 우리들의 열정입니다. 탄핵 화이팅 새날 화이팅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Y님 드디어 서울대도 시국선언 동참했네요. 이제 마지막 시국선언은 군대입니다. 호나님 사이다 욕 들을 때마다 사이다 한 모금 마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저도 욕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자 푸른바다 A님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한민수 의원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